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돈되는 부동산 함주원입니다. 네, 오늘은 시청자분들께 세금적으로 이야기를 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빌라 투자함에 있어서 주택수 제외 효과를 보는 매물과 아니면 신축 분양에 있어서 주임사를 등록을 하는 게 유리할지 많은 투자자분들이 갈팡질팡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이렇게 두 가지 경우에 있어서 어떤 게 더 유리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 주택수 제외 효과와 주택임대 사업자 어떤 것이 나에게 조금 더 유리한지 세금적으로 시청자분들에게 상세하게 알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다가 궁금하신 점에 대해서는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답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영상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주제 앞서서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바로 이겁니다. 주택수 제외 효과 vs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 나에게 어떤 게 유리할지 제가 시청자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주택수 제외 효과에 대해서 시청자분들에게 간략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제 혜택이 이런 것이 있다, 이렇게 간략하게 알려드릴 예정인데요. 아직도 이 주택수 제외 효과의 취득 보유 양도에 대해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시면은 2024년도에서 2027년도 준공된 비아파트에 한해서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아파트는 안 되는 겁니다. 비아파트입니다. 비아파트라 하면은 바로 연립이라든가 오피스텔이라든가 도생이라든가 아니면 다세대 주택, 다가구, 이렇게 전용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만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꼭 요거여야 됩니다. 2024년도부터 바로 2027년도 준공이 된 신축만 해당이 된다라는 점 시청자분들 꼭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이렇게 24년에서 27년 된 준공된 주택을 비아파트를 구매를 했을 때 취득 보유 양도 이렇게 다양한 혜택이 들어가 있는데, 이 취득 보유 양도에 따라서 어떤 혜택이 들어가 있는지 제가 시청자분들에게 간략하게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취득세 부분입니다. 주택수 제외 효과에 있어서 취득세 효과가 가장 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유세라든가 양도세 혜택도 있지만 취득세 혜택이 가장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신규 취득하는 주택만 주택수에 제외가 된다라는 점 시청자분들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보시면은 기존 보유한 주택은 매수자죠. 매수자의 주택수에 산정해서 취득세가 이제 과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무주택, 그 다음에 1주택, 2주택까지는 이제 1.1%의 취득세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주의사항이 이겁니다. 조정 지역이라든가 비조정 지역에 따라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 무주택은 당연히 뭐 조정이든 비조정이든 1.1%겠죠. 그 다음에 1주택자이신 분들이 비조정 지역이죠. 비조정 지역까지는 당연히 1.1%가 나오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2주택 비조정 지역 같은 경우도 1.1%입니다. 그런데 비조정 지역이 아니라 바로 조정 지역에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중과로 바로 적용이 된다라는 점 시청자분들 꼭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주택자 취득세 절세 효과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기존이죠. 기존에 보유한 주택이죠. 내가 기존에 보유한 주택이 많이 가지고 있다. 세 채, 네 채, 뭐 10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존 주택은 취득세를 납부를 할 때 그대로 산정을 해서 바로 취득세가 나오는 겁니다. 내가 신규로 취득하는 주택만 주택수가 빠지는 겁니다. 시청자분들 이해가 가시나요?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해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일반 주택 한 채와 그 다음에 일반 주택 이렇게 두 채를 보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요번에 소형이죠. 소형 주택수 제외되는 물건을 산 겁니다. 이렇게 해서 총 3채를 보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한 채를 또 추가적으로 주택수 제외되는 효과를 보는 매물을 또 추가적으로 이렇게 구매를 한 겁니다. 그러면은 취득세가 몇 프로 나올까요? 시청자분들. 내가 지금 주택이 3채가 있으니까 중과 적용이 돼서 취득세가
주택수가 많이 나오나? 그게 아닙니다. 왜 아닌지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4주택자가 취득세율이 적용이 되어야 하지만 그게 아니죠. 왜? 지금 소형 주택수 제외 효과 있죠? 요 매물. 요게 주택수가 빠지는 거죠. 그렇죠? 시청자분들 주택수 빠지고 그 다음에 요것도 주택수가 빠지는 겁니다. 지금 내가 보유한 주택은 2주택입니다. 2주택입니다. 근데 여기에 비조정 대상 지역이라는 가정하에 2주택자 취득세율이 적용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의 취득세가 나온다라고 시청자분들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기존 주택이 몇 채가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전화 주셔서 내가 주택이 한 채 있는데 두 채 있는데 이 매물 투자하면 취득세가 몇 프로 나오나요? 취득세 많이 나오지 않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나서는 그런 질문 하시면 안 되겠죠. 시청자분들 꼭 알고 내가 투자하는 주택이 주택수 제외 효과를 본다. 그러면 나는 취득세가 이만큼 나오겠구나. 꼭 알고 접근하시는 시청자분들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유세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보유세 혜택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크지는 않는데 제가 참고사항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유세 같은 경우 이제 종부세 한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유세 중에 재산세죠. 재산세는 그대로 납부를 합니다. 종부세에서만 주택수 제외 효과가 있다라는 점 시청자분들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재산세는 그대로 납부가 된다라는 점. 근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 종부세 한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이 주택까지는 일반 세율로 적용이 됩니다. 세율 자체가 시청자분들. 근데 3주택부터 중과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시청자분들 원래 종부세가 그렇습니다. 종부세가. 근데 지금 2주택자죠. 지금 2주택자 주택수 제외 매물을 구매를 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3주택이 되는 거니까 3주택 중과세율이 적용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미적용된다라는 점입니다. 여기서 중과세율이 적용이 돼야 되는데 중과세율을 적용을 안 시켜주는 주택수 제외 효과를 주겠다. 이 말 뜻입니다. 시청자분들 이해가 가시나요? 근데 여기 중요한 게 공시지가 금액은 기존 보유 금액과 합산이 된다라는 점 시청자분들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부분도 제가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3주택자 중과세율만 미적용이 되고 이미 3주택 이상이면 효과가 없다고 봐도 무방한 겁니다. 시청자분들 내가 기존에 두 채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택수 제외 효과를 보는 매물 한 채를 구입을 한 겁니다. 그러면 주택수 제외 매물 자체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2주택 세율을 적용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이미 3채, 4채 이렇게 보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주택수 제외 매물을 추가한다고 해서 이 주택이 빠지면은 당연히 4채가 그대로 남아 있는 거기 때문에 종부세 세율이 중과가 이미 적용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라는 점입니다. 내가 2주택에서 3주택이 될 때 근데 이게 주택수 제외 효과를 보는 매물이다. 그러면은 3주택 중과세율이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빠지고 2주택자 기본 세율만 적용이 된다라는 점 시청자분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쉽게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내가 지금 8억짜리 집 한 채, 그 다음에 일반 주택 5억짜리 집 한 채 이렇게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공시지가 기준입니다. 시청자분들. 근데 여기에 주택수 제외되는 공시지가 3억짜리 매물을 여기에 추가를 한 겁니다. 기존의 주택 두 채를 보유하고 있고 요번에 소형 주택수 제외되는 매물을 추가한 거죠. 시청자분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종부세 계산 시 주택 공시가격은 소형 주택도 포함이 된다라는 점입니다. 지금 보시면 8억짜리, 5억짜리, 3억짜리 이렇게 8억, 5억, 3억 이렇게 합계하면은 16억이죠. 16억의 공시지가 합산이 되는 겁니다. 이거에 맞춰서 우리는 종부세를 납부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세율 적용 시 주택수에서는 제외가 되는 겁니다. 지금 2주택까지는 기본 세율이 적용이 되는 건데 이 3주택이 들어가서 중과세율이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택수에서 빠지니까 그대로 2주택자 세율이 적용이 된다라는 점. 근데 우리는 공시지가는 합산이 된다라는 점. 시청자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가시나요? 공시지가는 합산이 되고 주택수에서는 빠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미 내가 3주택 이상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효과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알아볼 거는 양도세겠죠. 양도세.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중요하면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시청자분들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양도세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세는 중과배제 혜택이 하나만 있습니다. 다른 혜택 전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조정, 비조정 상관없이 중과 적용 안 된다라는 점 시청자분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양도세 중과배제는 지금 현재 봤을 때 1년 연장이 됐습니다. 1년씩 계속 연장이 되고 있습니다. 26년도죠. 26년도까지 계속 1년씩 연장이 되고 있습니다.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비조정 대상 지역이죠. 비조정 대상 지역은 이미 중과가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중과배제 효과 자체가 혜택이라고 할 수가 있는지 솔직히 의문스럽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25개 자치구 안에서 비조정 대상 지역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혜택이라고 할 수가 있는지 의문스럽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점이 이겁니다. 비과세 특례 혜택이죠. 많은 분들이 주택수가 제외가 되니까 내가 주택수 제외 효과를 보는 이 비아파트 빌라를 구매를 하면 내 거주주택에 대해서 비과세 특례가 가능하다라고 오해를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비과세 특례를 적용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비과세 특례를 받기 위해서는 꼭 주택임대 사업자를 등록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주택수 제외 효과로 비과세 특례가 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점 시청자분들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주택수 제외 효과에 있어서 양도세 혜택은 바로 이거밖에 없습니다. 주택수 제외 효과는 중과배제 효과만 갖고 있다라는 점 시청자분들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비과세 특례 혜택 없다라는 점 시청자분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 내용을 예시로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일반 주택 8억짜리 그 다음에 일반 주택 5억짜리 이렇게 두 채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4년도 1월 10일 날 이후에 주택수 제외되는 매물을 산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로 매도를 한 겁니다. 양도 차익이 발생이 돼서 바로 매도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내가 두 채를 지금 현재 보유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게 중과가 적용이 되냐 중과 적용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냥 일반 세율 요거 한 채만 일반 세율로 납부가 된다라는 점 시청자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가시죠. 그렇죠? 어려울 것도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주택수 제외 효과 세제 혜택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시장 안에서 빌라 투자함에 있어서 주택수 제외 효과 매물만 찾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취득세 혜택 말고는 그렇게 크게 세제 혜택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주임사도 고려를 많이 하시고 있는데요. 주택임대 사업자 혜택 제가 바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수 제외 효과가 나에게 유리한지 아니면은 이 주택임대 사업자 혜택이 나에게 유리한지 잘 듣고 판단을 해보시는 시청자분들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주택임대 사업자 세금 혜택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우선 장기 10년, 단기 6년, 6월 4일 이후로 등록이 가능하죠. 단기 같은 경우는 이번에 신설이 됨으로써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장기보다는 단기의 수요가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년간 6년의 지금 등록 기준이 틀립니다. 시청자분들 잘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10년짜리 보시게 되면은 등록 기준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 6억 이하, 비수도권 같은 경우는 3억 이하 취득가의 기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 6년의 기준은 60제곱미터 이하, 그 다음에 가격 같은 경우는 6억 이하, 비수도권 3억 이하 취득가의 기준이다. 이 부분은 동일합니다. 어떤 부분이 틀리냐? 바로 면적 기준이 틀리다라는 점 시청자분들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10년짜리가 더 높다라는 점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60제곱미터 이상 85제곱미터 이하 이 면적 같은 경우는 지금 20% 이상 그리고 50% 감면 혜택만 있다라는 점 시청자분들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등록 기준 자체를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오해냐? 바로 요번에 단기 6년이 신설이 되면서 보유세 중에 종부세라든가 재산세 혜택 자체가 공시
공시가 기준 4억, 그 다음에 2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등록 기준으로 오해를 하시는 시청자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등록 기준은 6억 이하, 그 다음에 비수도권의 경우는 3억 이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청자분들 오해를 하시면 안 된다라는 점 꼭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취득세 어떤 혜택이 있는지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축 분양 매수할 때만 취득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시청자분들 구축 같은 경우는 혜택 자체가 아예 없다라는 점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신축 분양입니다. 신축 분양 매수할 때만 취득세 감면 혜택이 있는 거다.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 장기 10년이라든가 단기 6년 85% 감면 혜택을 보실 수가 있는 건데요. 그런데 요번에 신설이 된 문구가 있습니다. 법령에 어떤 문구가 신설이 됐느냐. 매물에 입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만 취득세 혜택을 주겠다라고 합니다. 시청자분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만약에 어떤 지역에 다세대 주택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세대 주택 건물이 조금 외곽에 있다 보니까 투자 수요가 별로 없는 지역인 겁니다. 투자를 해서 임대를 맞추고 잔금을 하고 이렇게 이제 진행이 돼야 되는데 투자 수요가 없어서 계속 공실로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시행사 입장에서는 투자자가 와서 계약을 하고 임차인 맞춰서 갭 투자를 해서 이 돈을 받아야 되는데 투자자가 없으니까 먼저 세입자 임차인을 먼저 맞춘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임차인 같은 경우는 이제 포괄 양수로 해서 등기를 넘겨주면 되는 거겠죠. 이제 전세 세입자까지.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은 입주한 사실이 없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신축 분양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임차인이죠. 임차인이 먼저 들어가서 거주를 하고 있으면 취득세 혜택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점입니다. 시청자분들 이 부분 꼭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시청자분들 그렇기 때문에 신축 분양 물건 근데 임차인이 미리 거주를 하고 있는지 아닌지 이거 꼭 보고 투자의 방향을 세워야 된다라는 점 시청자분들 꼭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구축도 주택수 제외 효과가 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구축도 유상승계로 다른 사람 거를 물건을 살 수가 있겠죠. 그쵸? 근데 꼭 유상승계 주택만 혜택을 볼 수가 있다라는 점 꼭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구축 같은 경우도 등록 기준은 이제 신축과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구축 같은 경우는 취득세 혜택이 없다 그랬죠. 그쵸? 동일합니다. 구축은 취득세 혜택이 없다라는 점 보유세라든가 양도세 혜택 받기 위해서 구축을 등록을 하는 거겠죠. 시청자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유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 종부세 혜택 둘 다 있습니다. 주택수 제외 효과에서는 재산세 혜택은 없었죠. 시청자분들 그런데 이 주택임대 사업자 같은 경우는 재산세 혜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부세 혜택도 있고요. 근데 파격적인 혜택입니다. 제 주택수 제외 효과와는 정말 다른 파격적인 혜택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데요.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죠. 재산세는 주택임대 사업자의 두 채 이상 등록을 하면은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시청자분들 두 채 이상 등록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한 채만 등록을 했다 그러면 감면 혜택이 없습니다. 재산세에서는. 근데 두 채 이상 등록을 했다 그러면은 40제곱미터 미만 같은 경우는 100% 감면 혜택을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소형 주택 빌라를 구매를 할 때 웬만한 빌라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40제곱미터 미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두 채 이상 등록을 했다 그럼 재산세는 빵원 0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0에서 60제곱미터 미만의 경우는 75% 감면, 그 다음에 60에서 85제곱미터는 50% 감면 혜택을 볼 수가 있다라는 점 시청자분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종부세가죠. 종부세 같은 경우는 조정 지역은 감면 혜택 없습니다. 비조정 지역만 감면 혜택이 있다라는 점 이 부분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꼭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등록하는 주택이 강남에 있느냐 용산에 있느냐 이러면은 종부세 혜택이 없는 겁니다. 그 외의 지역 그 외 25개 자치구 안에서 강남 3구와 용산 빼고 이 외의 지역 같은 경우는 이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이 있다라는 점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잔기 10년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 6억 이하 비수도권 3억 이하입니다. 지금 그 가격이 틀립니다. 근데
단기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 4억 이하의 비수도권 2억 이하만 이렇게 종부세 합산 배제 효과를 보실 수가 있다라는 점, 두 개가 틀립니다. 장기 10년하고 단기 6년하고 이 혜택 금액이 틀리기 때문에 시청자분들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양도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세, 빌라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비과세 특례를 무제한 받을 수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 전까지는 1회만 받을 수가 있었죠. 그런데 이제는 앞으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무제한 받을 수가 있게끔 변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획기적인 완화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양도세 중과 배제 비조정만 이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앞서서 제가 주택수 제외 효과에도 중과 배제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이 주택임대 사업자 안에서도 이 중과 배제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혜택 자체는 비조정 대상 지역만 혜택을 봅니다. 강남 3구라든가 용산 같은 경우는 혜택 자체가 없습니다. 중과가 적용 대상으로 바뀌는 겁니다. 강남 3구와 이제 용산 같은 경우는. 근데 왜 있는지 솔직히 이해가 안 가는 혜택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내가 비조정 대상 지역에 등록을 했다. 그러면은 어차피 중과 배제입니다. 중과 적용이 없습니다. 기본 세율만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혜택을 굳이 넣어놨다.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갑니다. 왜 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시청자분들 혹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혜택이 지금 중과 배제 효과 혜택이 왜 들어가 있는지 아시는 분들의 경우는 댓글 달아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정말 모르겠습니다. 왜 있는지. 그 다음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주택 비과세 특례 무제한 사용 가능하게끔 변했죠. 시청자분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파격적인 혜택 완화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데요. 장기보유 특별공제죠. 신규 등록부터는 혜택이 없습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라고 해가지고 기존 이 주택 임대 사업자가 아닌 1주택자, 그 다음에 2주택자 이렇게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있습니다. 근데 주택 임대 사업자도 과거에는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75%, 그 다음에 50% 이렇게 보유를 한다라고 했을 때 혜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신규 등록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이 사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이 있나요? 이렇게 물어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 혜택 자체가 아예 그냥 싹 다 사라졌습니다. 그 전에 과거에 등록했던 분들의 경우는 이런 혜택이 있었을 당시에 주임사를 등록을 했다. 그러면 혜택이 살아 있습니다. 그분들의 경우는. 근데 신규 등록분부터는 없다라는 점 시청자분들 꼭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주택수 제외 효과나 주택임대 사업자 혜택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것보다 더 속 깊이 들어가면은 이제 조금 더 내용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하지만 유튜브 특성상 제가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만 설명을 해드렸고요. 조금 더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댓글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전화 상담 주시면 제가 상담 정확하게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러면은 이제 결론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내가 1주택자인데 아니면 다주택자인데 나는 주택임대 사업자를 등록을 해야 될지 아니면은 주택수 제외 효과를 보는 매물을 따로 구매를 해야 될지 제가 결론을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설명을 해드릴 것은 이겁니다. 현재 내가 다주택자다. 내가 매물을 많이 보유를 하고 있어. 주택을 많이 보유를 하고 있다. 이런 분들의 경우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을 권장을 해드립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취득세 자체가 12% 중과 때려 맞으면은 상당히 무겁습니다. 정말 취득세만 5천만 원, 6천만 원 내야 됩니다. 서울 중심부 안에 빌라 가격 자체가 6억 상한선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5억 9,500 이렇게 상한선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12% 때려 맞는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시청자분들? 정말 취득세만 거의 6천만 원 이상 나옵니다. 너무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보유세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양도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득, 보유, 양도 모두 혜택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주택이 많이 있다. 근데 재개발 투자를 한 번 더 해봐야 되겠다. 이런 분들의 경우는 주택임대 사업자를 저는 적극 권장을 해드립니다. 주택임대 사업자의 의무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타 사항들 때문에 난 못 뜨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내가 무주택이다. 아니면은 주택이 한 채 있고 두 채 있고 두 채까지는
굳이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 등록을 할 필요가 없을까요? 2주택까지는 다주택자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2주택이죠. 내가 지금 보유한 주택이 2주택인데 비조정 대상 지역이죠.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라 비조정 대상 지역까지는 주택수 제외 효과로 취득세에 있어서는 취득세가 1.1%가 나옵니다. 가액에 따라서는 뭐 3%까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통 소형 신축 주택의 경우는 대부분 다 1.1%이기 때문에 1.1%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 가액에 따라서는 3%까지도 나올 수 있다라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2주택까지는 우리는 비조정 대상 지역에 투자를 한다라는 가정하에 굳이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냐, 투자하기 전에 거주주택이죠. 이 거주주택 매도 여부를 확인하고 투자의 방향을 세워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거주주택이라고 하면 내가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내가 1주택자로서 거주를 하고 있는 이 주택에 대해서 내가 지금 6년 안에 매도를 할 계획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빨리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주택을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에 따라서 주임사를 등록을 할지 아니면 주택수 제외 효과를 보는 매물로 구매를 할지 이게 틀려진다라는 겁니다. 시청자분들, 주택수 제외 효과를 본다라고 했을 때는 거주택 비과세 특례를 못 받는다라고 앞서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시청자분들, 거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주임사 등록이 필수입니다. 필수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 거주주택에 있어서 내가 당장 매도를 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당장이 아니라 6년 이내에 매도를 할 계획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는 거고요. 10년, 20년 동안은 나는 여기서 쭉 살 거야. 그러면은 굳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필요 없이 2주택까지는 어떻게 주택수 제외 효과를 보는 매물만 계속적으로 사면은 취득세는 계속 1%대 나온다라고 시청자분들에게 제가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봤을 때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망설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세제 혜택은 그만큼 적은데 의무사항들은 너무 넘쳐나니까 고생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다라고 제가 들었고, 저도 역시 고생을 해봤었고, 그런데도 굳이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해야 되나? 저는 등록을 하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공시지가죠. 공시지가 126% 룰 때문에 고생하신 분들 상당히 많이 있었을 겁니다. 저 역시도 이것 때문에 역전세를 많이 당했습니다. 제 주변 분들이라든가 아니면은 저희를 통해서 투자하신 분들의 경우도 이 126% 룰 때문에 역전세를 상당히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데 역전세는 지금 1년 전에 다 끝났습니다. 시장이죠. 시장은 이미 126% 룰에 맞춰져 있습니다. 추가 역전세 걱정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청자분들, 이미 전세 가격이죠. 전세 가격이 이 시장 안에서 전세 가격이 126% 룰에 맞춰서 이미 최고에 맞춰져 있습니다. 최고치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 126% 룰에 여기서 정말 규제가 돼서 112%로 떨어진다. 그러면 역전세가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정부에서 미쳤다고 지금 여기서 126% 룰에서 더 내리지는 않습니다. 그 전에 저도 방송을 해드린 적이 있지만 더 내린다라고 했다가 정말 두드려 맞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은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시장은 이미 126% 룰의 전세가에 맞춰져 있다. 시청자분들, 추가적인 역전세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가장 큰 이유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주택자 취득세 12% 때려 맞으면은 어떻게 5천 이상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주택자 분들의 경우는 85% 감면 혜택을 보시면서 취득세를 납부를 하시는 게 취득세 감면에 있어서는 정말 크게 절세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택임대사업자들의 의무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의무사항들이 10몇 가지가 있습니다. 많게는 이 의무사항들이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귀찮은 것 뿐입니다. 귀찮습니다. 이것을 다 지켜야 된다라는 게. 그런데 제가 봤을 때 5천만 원 이상 취득세를 납부를 하느니
차라리 이 귀찮은 의무사항을 내가 조금 더 움직이고 조금 더 생각하면서 귀찮음을 감수를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시청자분들? 5천만 원 내느니 차라리 내가 감수를 하자, 이 귀찮은 부분은.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공감하시는 분들의 경우 공감한다고 댓글 한번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영상은 제가 여기서 이제 마무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주택자 분들 1주택, 2주택까지는 괜찮지만 그 이상의 다주택자 분들의 경우는 주택임대 사업자를 권장을 해드리고, 그 이하의 주택 같은 경우는 주택수 제외 효과를 보시는 매물로 구매를 하라,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시청자분들에게 세금적으로 주택임대 사업자 아니면 주택수 제외 효과, 세제 혜택이라든가 어떻게 해야지 절세 효과가 더 큰지, 나에게 유리한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의 경우 댓글 남겨주시거나 저희 사무실 전화 주시면 제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 사무실에서도 정말 재개발 쪽으로 핵심 지역으로 투자 상담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투자 지역도 궁금하시다 이러신 분들의 경우도 저희 사무실 전화 주시면 그 부분에 있어서도 상담 가능하니까 언제든지 전화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영상 마무리해드리고 다음 영상과 상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